안녕하십니까, 무틀란TV입니다. 얼마 전에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의 김태호 후보가 민주당의 김두관, 현재 경남 양산의 현역이죠. 지역구 의원인데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고,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실시해서 보도한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여기도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47.3, 그다음에 현재 이 지역의 현역구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41.1로 김태호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지금 국정안정 대 정권심판 이 구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국정안정이 무려 51.8로 나타났어요. 거기에 비해서 정권심판은 38.1에 불과합니다.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봅니다. 과반이죠. 절반이 넘게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뭡니까? 김태호 후보에게 찍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었더니 보시면 국민의 미래가 40.9인데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 이 두 수치를 다 합해도 지금 국민의 미래에 찍겠다고 하는 이 유권자들 수치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국정안정이 압도적으로 높게 이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돼 있고, 심지어는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도 더불어민주연합 여기 지지 성향을 보인 유권자, 조국 혁신당의 지지 성향을 유권자를 다 합해도 국민의 미래 여기에 지지 성향을 보인 유권자보다도 조금 적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 경남 양산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역구 하나를 여기서 탈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바로 서울 중성동 갑이죠. 이 지역은 민주당이 속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탈환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한석을 탈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전현희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홍익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 3선을 하다가 임종석에게 물려준답시고 지금 서초울을 갔는데, 서초울에서는 지금 또 TV조선 앵커 출신이 딱 기다리고 있죠. 신동호 앵커가. 어려울 겁니다, 홍익표도. 어쨌든 간에 전현희가 무슨 여전사다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굉장히 붙어 있어요. 42.7대 40.8이면 완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국정안정 대 정권심판을 물어보니까 정권심판은 45.4인데 국정안정이 46.3으로 오차 범위 내지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중성동 갑이라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배지를 차지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다소 야당에게 유리하게 수치가 잡혔던 이 매체가 조사한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로 붙어 있고, 이렇게 지금 프레임 관련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런 여론, 현재 이렇게 나타난 이런 여론을 볼 때 여기도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서 의석수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 합리적인 어떤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YTN 조사입니다. YTN 조사도 보면은 35대 31이니까 4%로 딱 붙었어요. 두 개의 이런 여론조사, YTN하고 뉴스토마토 조사가 이런 식으로 양자가 붙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은 이제 몇 년 동안 민주당이 배지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조직력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숙 후보는 이번에 처음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고,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전반적인 이 서울 지역, 중성동갑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포함해서 서울 지역의 현재 여론 상황,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국정안정이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점들을 볼 때 충분히 여기도 의석을 국민의힘이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무슨 인재영의 케이스라고 하는 황당한 이런 인물이랑 이제 붙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MBC 여론조사입니다. MBC도 좀 이 방송사고를 많이 내는 매체죠. 50대 31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47.1대 41.4로 역시 나경원 후보가 압도하는 것으로. 여기는 복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류사명이가 나경원 후보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서울 지역에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다. 그다음에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소위 말하는 거죠. 김어준이가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친민주당 이 성향의 여론조사에서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10%포인트 나경원 후보가 앞선 걸로 자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이 나경원 후보가 류사명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 류사명이가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을 갖다 또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그게 드러났어요. 나경원 후보가 처음엔 용산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용산을 기웃기웃하다가 안 돼가지고 동작을로 왔다. 완전히 전혀 사실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곧바로 고발했습니다. 자, 이 선거 기관에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지금 류사명이가 지금 톡톡히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떨어지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마타도를 터뜨리고 이 좌파들이 잘하는 게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강력하게 나경원 후보가 고발 조치를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경원 후보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YTN의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이재명 42, 원희룡 39입니다. 이거 완전히 붙은 것입니다. 이게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게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뭐 예외 없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 인천 계양을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 등을 돌리게 했다. 또 이제 뭐 중도층들 일부는 원희룡에게 표가 가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건 놀랄만한 그 최근의 여론의 흐름, 변화, 이런 것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이제 선언하고 나름대로 선거 운동을 하던 유동규 씨가 원희룡 후보를 돕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원희룡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원희룡 이 장관이 후보가 이재명과 1대1로 붙는 이런 것을 원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을 꺾어주길 바란다. 자, 이런 얘기를 밝혔어요. 자, 지금 39대 42, 불과 3%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사실이 드러나서 이재명이 지금 뭐 뒷목이 서늘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특히 이들이 꼼수를 부려갖고 이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한 이후에 그 선거구 조정이 반영된 그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39대 41에 3%포인트 차인데, 이게 적극 투표층으로 하게 되면 46대 44로 2%포인트 차로 격차가 더 줄어듭니다. 46대 44, 2%포인트로 더 줄어들고,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유동규 씨가 한 1%포인트 정도 잡힙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 3%포인트 격차가 예를 들면 더 줄어드는 것이죠. 1% 정도가 더 이제 원희룡 후보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원희룡 후보나 유동규나 다 이재명이 공동의 이 적이죠. 그리고 다 같은 그 우파 이쪽이기 때문에 유동규의 지지자가 원희룡을 뭐 돕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 후보 단일화로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이 인천 계양을에서 이제 이재명은 더욱 쫓기는 상황이 됐고, 이 현장을 취재하는 이런 보도들에 의하면은 지금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뭐 한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뭐 이런 거 결국 뜨내기였다, 이런 것이고, 그런 걸 비하면은 차라리 원희룡 장관이 좀 진실성이 있다.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이쪽 계양을 해서 선거를 하면서 보이는 모습들이 참 그 진솔하죠. 이재명처럼 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천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가 보인 모습들이 솔직하고 어떤 꾸밈이 없습니다. 권위의식이 없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지금 이 계양을의 주민들이 거기에 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원희룡 이 후보 쪽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붙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동규도 결국 이제 후보를 포기하고 원희룡 장관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완전히 초박빙 상태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유동규 씨가 우선 자기가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3회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법정에서 이재명의 여러 가지 위선과 불법을 법정에서 자기는 다 폭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더 매진하겠다, 이런 것이고, 이제 18일 날 재판이 열리는데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자기가 이번에 이제 후보직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지하는지 그런 심정 이런 걸 다 밝힐 예정으로 있어서 자 인천 계양을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변했다. 이재명은 더욱더 지금 불안한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